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대전, 세종, 충남 소식 전해드립니다. 절기상 가을의 시작 입추인 오늘도 대전과 세종, 충남은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대전이 36.7도, 세종이 35도, 천안이 35.4도 등 35도 안팎으로 어제와 비슷했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밤 곳곳에 열대야 현상이 나타나겠으며 내일도 낮 기온이 35도 넘게 오르는 등 당분간 폭염이 이어지겠다고 전망했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찜통 더위 속에 폭염 피해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에서 발생한 온열 질환자는 현재까지 사망자 2명을 포함해 250명으로 집계됐고 닭과 돼지 등 가축 폐사 규모는 77만 6천 마리를 넘어섰습니다. 특히 충남 서해안 천수만 일대는 고수온주의보가 경보로 강화 발령되면서 가두리 양식장 대량 폐사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대전 대덕연구개발특구를 방문했습니다. 추미애 대표는 대덕특구 과학기술인과 만나 문재인 정부가 강조하는 혁신성장의 원천은 과학이라며 정부 차원의 지원을 예고했습니다. 이승섭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혁신성장추진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대전 대덕특구를 찾은 추미애 대표. 추미애 대표는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핵심인 혁신성장이 과학에서 비롯된다며 대덕특구가 일자리 창출에 새로운 축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40년 전 출발할 때 그 마음으로 이것도 새로운 과학 에너지가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것으로 재탄생해야 된다 하는 것에 추미애 대표는 대전 대덕특구에 산학연 관계자들과 오찬을 겸한 간담회를 열어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참석자들은 과학기술 벤처기업의 투자 확충과 과학 정책의 변화, 기업 규제 완화 등을 요구했습니다. 그 연구원들하고 그다음에 이제 경영진이라든지 그 CFO 이런 분들이 팀 구성이 잘 됐을 때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이제 투자를 잘할 수 있게끔 대학과 아니면 연구소가 이런 특성화된 게 돼 있으니까 거기에 맞는 어떤 정책이 특히 이런 민간 주도로 갈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추미애 대표는 정부와 현장의 연결고리 역할에 충실하겠다며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암시했습니다. 과학기술을 함양시키고 인풋을 넣고 거기서 적절한 아웃풋이 적절한 때에 나오게 한다면 저는 우리도 노벨상도 받을 수 있고 충분히 그런 역량을 갖추었다고 생각합니다. 추 대표는 간담회에 이어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을 찾아 한국형 발사체 시험 발사 준비 과정을 둘러봤습니다. 추 대표의 과학 현장 행보는 정부 경제정책의 한 축인 혁신성장 발전과 당의 혁신성장 추진이 활동 분위기를 띄우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오존주의보 발령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충남에서 올해 발령된 오존주의보는 모두 39차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5배 증가했고 세종은 올해 4차례, 대전은 3차례 오존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충남보건환경연구원은 노약자와 호흡기 환자 등 민감 계층은 한낮 실외 활동이나 과격한 운동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폭염의 기세가 누그러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자치단체들도 폭염 대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대전 유성구에는 그늘 천막에 대형 얼음까지 등장했고 광장에는 안개 분무 시설도 설치됐습니다. 대전 대덕구는 산업빛 공원과 어린이 공원 바닥 분수, 어린이 놀이시설 운영 시간을 오후 5시까지로 확대했습니다. 한편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무더위 쉼터로 활용되는 주민복지센터는 지난 주말부터 밤 9시까지 연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폭염 속에 가뭄까지 장기화하면서 홍성과 예산의 농업용 저수지 저수율이 50% 아래로 떨어져 심각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에 따르면 현재 홍성과 예산의 농업용 저수지 저수율은 각각 48.6%, 41%로 심각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또 논산과 부여, 서천, 보령, 서산, 아산 등 6개 시군은 저수율 50%대로 경계 수준을 보이는 가운데 충남 전체 저수율도
55.8%까지 떨어졌습니다. 행정안전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대전 인구는 12,000여 명이 감소해 서울과 부산에 이어서 인구 감소 지역 3위에 올랐습니다. 또 세종은 37,000명, 충남은 2만 명이 증가해 인구 증가 지역 2위와 3위를 각각 기록했으며 시도별 평균 나이는 세종이 36.7세로 가장 낮고 대전은 40세, 충남은 42.5세였습니다. 특히 재정 자립도는 대전 동구가 9지역 가운데 가장 낮은 13.5%로 나타났고 재정 집행의 자율 지표인 재정 자주도는 부여군이 군지역 중 최하인 57%로 나타났습니다. 문화재청이 항일 독립운동 유산으로 독립기념관이 소장하고 있는 도산 안창호 일기와 관동 창의록을 문화재로 등록했습니다. 등록문화재 제721호가 된 도산 안창호 일기는 안창호 선생이 상해 임시정부 내무총장 겸 국무총리 대리 등으로 역임하던 1920년부터 1921년까지 8개월 활동을 기록한 일기로 유족들이 1985년 독립기념관에 기증했습니다. 등록문화재 제722호가 된 관동 창의록은 19세기 말 강원도와 함경도 일대에서 활동한 의병장 민용호의 의병항전 사실을 기록한 일기와 서한 등이 수록된 자료입니다. 최근 세종시로의 인구 유출 등으로 인구가 줄고 있는 공주시가 다음 달부터 출산 장려금을 파격적으로 올립니다. 공주시는 기존 첫째 아이에 120만 원, 둘째 아이에게 150만 원을 지원하던 출산 장려금을 다음 달부터 첫째와 둘째 아이 모두 200만 원을 지원하는 조례안이 시의회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대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